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맞춤 도움콜 추진입니다. 맞춤 도움콜은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의 분석과 환리를 통해 직원 교육 및 민원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정 민원은 월 5,000건 이상, 국민신민구 민원은 월 500건 이상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유사 사업 운영기관 벤처의 망킹을 통해 실천 방안의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원실 내 업무 추진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어 12월 중 민원실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담 결과를 수기 데이터로 분석 관리하고 있어 다양한 민원 서비스 활용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1년도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실적 발굴 및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만족도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우선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민산부 등의 민원실 출입을 돕기 위하여 민원실 출입구, 화장실 등 6개의 위치에 도움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민원실 수어, 외국어 통역 도우미를 운영하였는데 12명의 외국어 통역 도우미와 2명의 수어 통역 도우미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2명을 안성 천사희망 일자리와 연계 고용, 민원실에 상주하여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유입 자가 격리자 중 외국인에 대하여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9월 한 달간만 23명의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과 격리 중 불편사항 전달 등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국어 통역 도우미가 자가격리자 통역 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신원 노출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 2021년도에는 업무 전용 휴대전화 구입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사업으로 2021년에는 도움벨을 확대 설치하고 경찰 112센터와 쌍방향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수어 외국어 통역 도우미 민원실 추가 배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조 민원 업무 담당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민원 담당 공직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중 차이나는 공직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직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힐링 공감 토크쇼 그날들 각자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민원 담당 공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실시간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오프라인 패널 6명이 현장에서 실시간 대화를 진행하고 200여 명의 온라인 참여자가 퀴즈와 댓글로 오프라인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세월행정 시스템에 비공개 유튜브 주소가 링크되어 있으며 10월 20일 기준으로 343명의 공직자가 동영상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토크 콘서트 나를 위한 친절을 진행하였으며 11월 배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28일에는 민원 응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강가소 및 읍면동 공직자 96명이 참여하는 캠핑 형태의 바백 앤 버스킹, 비비 힐링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0년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행 표기한 생활 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 배포하였고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를 분기별 1회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실시하던 공직자 친절 교육과 모교 야간 민원실은 코로나19로 현재 중단 중으로 친절 교육은 부서별 직접 방문 교육 및 신규 담당자 순회 교육으로 대체하고 야간 민원실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재운영할 예정입니다. 8조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재적부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가족관계 등록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불일치 자료 정비 104건, 개명신고 즉시 처리 94건, 안심 상속 원스톱 처리 33건, 가족관계 등록 민원 처리 결과 SNS 문자 정성 855건 등입니다. 향후에도 연중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 전송하는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재주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주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항 7국지구, 당목, 가율 2지구, 만정, 법전 7국 2지구의 7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1,360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억 3,5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동의서 진구, 경계 확정 등의 정확한 추진을 위하여 점단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201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계획 수립 자격 보증인 위축 및 교육, 법 시행 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자격 보증인 지역 한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 구분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되어 다시 변경 의촉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 기준점 신설 계획 사업은 올해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지적 기준점이 없거나 도시개발 사업 및 각종 공사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지적 기준점을 신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299점의 지적 기준점을 선점하고 매설하였으며 11월까지 측량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의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시행하여 2020년 5월까지 특례법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분할 접수 및 개시 결정 68건에 205필지, 분할 조서 의결 63건에 189필지입니다. 추진 중에 실제 점유 면적과 공구상 지분 면적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합의서 등을 철저히 증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13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편법 지분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100평방미터 초과 임야로 지정 대상은 사곡동 등 4개 지역으로 기준 반경 500m 173필지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주소 및 부동산 업무 QA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부동산 업무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직무 교육 자료, 부동산 업무 길라잡이 등의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2020년 7월 200부의 안내책기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상하 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상세 주소 부여로 확대하는 등의 제반 시설 강화로 시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안내 시설물 신규 교체 1346개, 일제 조사 실시 44,196건, 교육 책자 제작, 교육 전광판 설치 홍보 등 각종 홍보 6회, 도로명 주소 신고센터 운영 57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조사 관리하여 시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 범위 11,065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113건에 2억 7,900만 원, 실명법 위반 과징금 2건에 1억 1,200만 원,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 7건 등입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신고 홍보,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납부 동료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 기준 324건 63억 원을 부과하여 208건 4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기일이 도래한 경우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분할 납부 유도 및 고액 체납자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신규 체납 제로화를 추진하고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조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 공시지가를 제공하여 시민의 부동산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각종 조세 부과 기관에 개별 공시지가를 적기 제공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24만 1,699 필지, 7월 1일 기준 수시분 3,769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10월 30일 수시분에 대하여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보다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토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필 토지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택 의원님.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특조법 시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신청이 뭐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현재는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좀 보증인 도장 받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지금 10쪽의 내용 보면 자격 보정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자격 보정을 지역 구분을 없도록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침에는 이게 뭐 지역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렇게 딱 자세히 구분되어 있는 건 없고 지정하게 돼 있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시군마다 이게 약간의 이제 거의 뭐 반만 정도로 어느 시군은 전체를 한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읍면등별로 지정한 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그
어떤 선택권의 제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민원 제기를 국토교통부 쪽으로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지침을 정확히 변경해서 해주기는 뭐 좀 어려웠는지 공구사항으로 그 시군 실정에 맞게 그거는 이제 변경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와서 저희도 그 선택권의 어떤 제한을 좀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전문 보증인에 대한 어떤 없는 지정을 좀 변경해서 그 전체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로 전문 보증인을 변경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이든 간에 원하는 자기 보증인을 선택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 시군이 자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 자격 보증인 자격. 이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보증인 5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격 보증인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변호사하고 법무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게 그 지역 구분이 없도록 하고 어느 일개 사무실에 주는 것은 특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지역도로 시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협회나 이런 차원에다가 만약 지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면 그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 협회 일단 얘기를 해서 이게 나눠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해요? 못하지. 어떻게 보면 일부 업체에다가 특혜역을 줄 수,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 좀 보수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이런 그 자격 보증인, 뭐 보증인까지 지금 5명, 예전에 비해서 좀 틀려진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상급부서에 뭐 건의를 한 내용이 있는가요? 전문 보증인이 이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전문 보증인 쪽에서 많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전국적으로 민원인이 그 국토교통부로 엄청 들어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어떤 의원은 이걸 대표 발의를 해서 전문인 보증인 제도는 삭제하는 쪽으로 일부 개정안을 올려 대표 발의한 상태로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별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달아서 하기에는 또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또 기존에 제기가 돼서 충분히 중앙부처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의견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차피 시민들의 지금 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면 불편 사항을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그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연접의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좀 아시는 팀장이 좀 팀에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A라는 사람이 지금 원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행하다가 뭐 A 부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A 부지가 990이 도시역이니까 990 안 되게 했고 B 도시는 한 500 정도 돼요. 그러다가 진행을 못하고 소유권하고 이런 걸 다 넘겨버렸어요. 토지 소유권까지. 그랬는데 이제 땅을 산 사람이 개발 행위를 했어요. 뭐 88평방미터를. 그랬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990이 안 되니까 그 개발 부담금이 안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후에 첫 번째 판 A가 옆에다가 나머지 땅에다가 개발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A가 먼저 토지를 또 다 사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접 제한에 걸려가지고 부과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예,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그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담당 팀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 정욱차입니다. 이제 당초 허가 받았을 때는 이제 개발부담금 제한 면적으로다가 이하로다가 이제 허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 추가로다가 이제 직계 존속이 인허가를 타인이면 받았을 타인. 경우엔 타인에게 소유권이 다 됐어요. 제3자는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제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지은 지 5년 이내에 개발 행위를 했어도 이게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2개 부지에 이제 허가를 진행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다가 A가 B로 그 첫 번째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거는 승계를 받습니다.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저 연접에 예, 해당된다는 연접의 거죠.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상수 의원님. 삼쪽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 우리 수어 외국어 통역 도우미 이거 네. 언제부터 지금 8월 말부터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가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 9월 날짜가 정확하게 근무한 일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여튼 뭐 다문화 가족이나 그 등록 외국인 수가 계속 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예, 예. 굉장히 좀 필요한 시책이고 예. 실제 여튼 이제 열린 민원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좀 주요하게 조금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현재 지금 공무원을 포함해서 12명의 지금 통역관을 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12명 중에 5명은 공무원이고 7명은 그 다문화 가정태 이제 거기서 받은 서포터스 해가지고 이제 7분은 거기 분이시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분은 우리 이제 공무원을 했고 네. 이제 그 서포터스 7명,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7명 중에 2분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2분이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이제 담당하는데, 또 많이 방문하는 그 민원인 중에는 그 두 나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적도 벌써 상담 건수가 9월에 거의 10월까지 현재에서 한 43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 민원 그다음에 죄송한데 조금 이렇게 그 잘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통역 코스도 43건 정도 네. 거기 방문 민원에 대한 거 정도 하고 있고 또 민원 서비스 양식 민원 서류 양식이 있잖아요. 신청서 작성이나 이런 예, 거요? 신청서 예, 예. 그것도 다 이제 해당 나라별로 2개 나라별로 다 많이 사용하는 나라 네. 해가지고 다 번역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바로 이제 민원실에 그것도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다문화 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네, 할 계획이고 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발전을 우리도 그래서 좀 다양한 쪽으로 더 고민을 해봐서 앞으로도 이것뿐이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서 좀 취재 사업으로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나 우리 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 해갖고 12명은 실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제 콜이 왔을 경우에 여튼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예. 다만 지금 종합민원실에 2명이 지금 상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2분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예, 계신다고요? 교대 근무를 하고 2명이요?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해당 부문에 대한 2명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예, 2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서포터스 다른 분은 그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네. 관련 언어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네.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근 그 2명의 인력 이외에 예, 실질적으로 통합지원 콜센터의 업무 자체를 좀 지원하는 인력 자체는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예를 들면 여 상주 인력 이외에 만약에 지금 서포터즈 부분에 있어서 그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자리를 비운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은 거기 가족센터 서포터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줘서 네네. 통화를 하게끔 음, 해서 통화를 하게끔 해서 이제 그 필요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을 드립니다. 그럼 수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필요하신 분이 오시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민원실 안에 오시면 그쪽으로 이제 만약에 어디 계시면은 필요한 데서 오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뭐 연계를 해드리죠.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동영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거 화상으로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네. 가까우면은 방문해서 접촉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호 쪽은 그 실적이 없었는데 방법은 지금은 비대면 쪽이라 네네. 이제 뭐 다수하고 한다 그러면은 뭐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1대1하면은 인원실 방문했는데 수호가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가까운 데 있으면은 방문해서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건 좀 현실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이건 좀 서비스를 시행을 해 보면서 그 좀 평가를 좀 하셔갖고 네,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여튼 늘어날 것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튼 상주 인력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포터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뭐 공무원을 대상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 수어 같은 경우에 뭐 주요 여튼 행정상 필요한 그 업무에 있어서의 뭐 기본적인 수어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좀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함께 예. 검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올해 그 추진 성과를 좀 다양하게 분석하고 해서요. 네네. 내년에는 좀 더 피드백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적제도사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필지 기준 이행률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 총 수량이 몇 필지예요? 한성? 총 필지가 총 대상 필지는 지금 1360필지 1360필지요? 1360필지 7개 지구에 1360필지고요. 만료지구가 보계 남풍 과일지구가 있어요. 그 아니 744필지인데 사업 시행된 거 말고요. 예. 현재 지금 이 추진 사업이 지금 안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지금 7개 지구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적팀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총 사업지구는요, 201기 지구에 15만 9,220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약 15만 필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지구 1360필지면은 1%예요? (10%가) 아니라 1%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지금 저기 올해 진행됐던 만정법전 틀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구 지정 고시만 남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상황이- 그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의 절차가 아직 생략돼 가지고요. 네. 올해 안에 주민설명 개최해서 지구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여튼 사업은 완료될 수 있는 거죠? 네,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 예정. 내년 정도에는 한 그 몇 개 지구 정도 예정하고 계세요? 지금 내년도에도 한 3-4개 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지금 지구 지정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그 2030년까지 이게 완료가 될 수 있을란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체 필지를 보면 한뭐 필수 1.4%인가 진짜로 미미한데 이제 네. 제조사 팀이 네,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저희 이제 지적 제조사 팀이 이제 신설로 올라가 있어서요. 네, 그리고 올라가 있고 이제 팀이 생겨서 좀 보강이 되면은 지적 제조사 팀이 벌써 생겨서 사실은 추진이 됐으면 실적도 좋고 좀 추진이 빨랐을 텐데 뭐 늦게나마 이제 이번에 생기게 되면 좀 더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그 인력충원이 좀 절실하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뚜렷하게 해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서요. 다만 이게 여튼 이제 2030년까지 여튼 완료되어져야 할 사업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국비 전에 그 투입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일부 그 지자체 부담의 비율이 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일단 시민 재산권 행사 문제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속도를 붙여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뭐 인력 문제하고 결합해서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인데요. 이게 우리 직전에 지금 특별법이 시행된 게 몇 년도입니까? 혹시 아세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번이 세 번째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80 연도가 정확하게 생각해 80 팀장님이 좀 말씀 좀. 네, 지적팀장 김노곤입니다. 이번이 78년도에 6년 동안 한번 시행했고요. 93년도, 2006년도에 한번 시행했습니다. 아, 93년도요. 그럼 이번이 세 번째네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인가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자격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지금 위촉을 하셨다는 거고, 맞죠? 근데 읍면동으로 지금 이거를 그 분류해서 위촉을 하셨다가 그거를 지금 그 읍면동 그 담당제를 일단 폐지를 지금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변경해서 네네. 일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격 보증인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그 450만 원 정도 이내의 그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수치를 어떤 공식에 의한 거를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전문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예,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네네. 그분들의 어떤 뭐 수입료라든지 아니면 네. 그 고급 인력이니까 그 정도 선은 해야 그분들이 좀 하지 않을까. 너무 낮으면은 그분들이 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건데 네네. 예, 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에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적정 수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갖고 경기도가 지금 2차 지정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이 심의가 완료가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네요. 2차 지정하는 거예요? 네, 그 뭐 외국인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한다고 외국인하고 제가 전에 뉴스 봤던 것 같은데. 예, 외국인하고 이거 네, 예, 문서는 왔었습니다. 왔었고 이제
외국인 법인 토지에 한해서 뭐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안성은 지금 외국인 법인이나 가고 있는 토지도 거의 미미하고 네네. 거래도 없고 거의 해서 좀 제외해달라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좀 빠진 걸로 제외된 걸로 이렇게 아, 그럼 알고 있고 최종 여튼 제외해서 심의 결정된 건가요? 최종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그 제외된 지역이 보면 보통 이제 그 좀 적경 지역이나 동부권 쪽은 많이 그쪽은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는 그런 거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기준을 저희는 이제 애매했었거든요, 사실. 네. 동부권이라기보다 남부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 어떤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최종 저희는 제외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예, 송미찬 의원. 네, 과장님 송미천 의원입니다. 네. 지금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맞춤 도움 콜이라는 이제 명칭을 만드셨잖아요. 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네. 그 민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후에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네. 그 있던 민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다시 잘 했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민원 접수가 되면은 네. 처리 결과 받고 난 이후부터 해야 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저희가 다 해요. 그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게 이제 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문자라든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불만족이라든지 매우 불만족이라든지 어떤 그 항목에 의해서 잘한 데는 왜 뭐가 좋았는지 잘못한 건 뭐가 잘못했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그 뭐 단순 민원 이런 단순 이래서 뭐 단순 민원 빼고 무슨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콜 관련 프로그램이 네. 뭐 많이 있고 거의 경기도에서도 50만 이상 시는 도입한 데가 많거든요. 콜센터 그래가지고 여기서 뽑아지는 데이터가 지금은 이제 수기로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2차원적인 평면적인 거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은 그걸 데이터 자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공간적, 입체적으로 다 분석이 나와요. 그게 이렇게 다른데 벤치마킹을 충남도나 이제 평택시도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데이터 활용하는 게. 그걸 내가 가지고 민원을 줘서 내가 상대예요. 예. 시청에다 민원을 주면 그 종료가 되면 그 종료된 분한테 문자를 줘서 예. 설문도 조사를 한다는 예, 거잖아요. 이거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월 법정 민원이 5천 건이고 국민신고의 민원이 한 500건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민원을 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이런 시청 거보다? 전체적으로 그 우리한테 민원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니고 민원실에 접수되는 거. 그럼 이 전체를 받으면은 그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신고나 예. 그런 뭐 저기에 바란다, 뭐 안성시에 바란다, 뭐 예, 그 민원에다 그 처리한 것까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 유기한 민원처럼 접수된 거든지 전화 민원이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거는 다 처리를 다 해당이 됩니다. 와서 해시는 것도 그 민원이 아, 들어가는 예, 예, 거고 다 그런 것으로. 그걸 모든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원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분이 많은 그 경무에 이제 힘들어하시고 그런 예, 분들 많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콜센터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적어 놓으면 예. 그 부서에서 의견 접수를 해서 예. 그 담당 그 민원한테 보내주시던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근데 지금은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뭐 평택이 최근에 했는데 뭐 20여 명 이상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되면은 일단은 이거 우리 맞춤도움쿨은 직원하고 이제 몇 분이 두세 분이 이렇게
전담을 해서 할 건데 그냥 하면서 자꾸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크게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와서 하시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고 하면 그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이게 데이터가 뽑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개선 효과는 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서에서 일일 친절 도우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가 이제 과 부서마다 다 틀린데 그 전문 외부 강사분이 그 과에 들러서 그 민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다 교육을 일일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의 외부 강사가 부서 방문해서 특강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 그렇게 써 있길래 보면 부서 일일 친절 도우미 운영 및 친절 교육 또 가르치고 그런 거 써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 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팀장님. 위원장님. 네, 팀장님. 네, 민원팀장 황영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써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그 부서의 일일 친절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에 저희 민원실에서 이제 집합을 해가지고 뭐 과장님이나 아니면 뭐 민원팀장이 교육을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친절 교육은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서 이제 예, 그렇게 집합 교육을 한다는 건데 이 괄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민원에 많은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더 신중하게 좀 주민분들을 잘 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번째 네 번째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까지는 보증인 3명이면은 됐잖아요. 그전에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뭐 보증인 그 몇 명에다가 또 자격 보증인 또 뭐 돈도 뭐 450만 원 내외인데 예를 들어서 평수 같은 거가 뭐 한 500평이다고요. 근데 한 10,000원이요. 그러면 500만 원이요. 네. 450만 원 들여서 그 누가 할까? 그 어떻게 난 기준 이런 게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지만은 어떻게 금액도 450, 어느 정도 몇 평이야 뭐 이런 적도 아니고 그냥 뭐 450만 원 내외. 그럼 뭐 10,000평, 20,000평 거래돼도 450만 원이 그 내외인지 또 100평, 200평 특별법을 해도 뭐 400만 원 내외인지. 이게 어떤 면적 기준은 네. 없고요. 그냥 450 그냥 무조건 법무사나 뭐 일반 변호사 저기 있으니까 이거 자격 보증이니까 무조건 그냥 450만 원 내에는 줘야 되는 거네. 전문 보증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워낙 그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를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보증인 3명 뒀을 때 예. 그 민원인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3명이 보증을 서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서 위에서 이제 발각이 나면은 그 사람도 그래서 고발하고 그러면은 그 형사 책임 묻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법무사하고 변호사분들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3명의 그 지역의 마을에 보증인을 둬서 그분들이 위증하면은 잘못되면은 다 형사입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민원이 계속 네. 국토교통부 쪽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아주 중요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벌써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시에서도 먼저 번에 이거 설명 듣고 우리도 의회에서 이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참 희한해. 아니 법이 있어가지고 보증인 3명을 세워서 보증인 3명들이 다 의증을 해가지고 잘못 다른 그 정말 땅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법적 책임을 다 묻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나 나 이렇게 한번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또 그전에는 또 돈도 안 들었는데 450만 원이라면은 꽤 그래도 저기 작은 평수 같으면은 차라리 땅값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네. 질문 잘 해주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